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 이론 1회차 76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상담자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상담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담자 상담을 현장에서 이제 잘 이끄는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는 치료적인 변화를 이끄는 그 상담자의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 되겠죠. 보기를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효과적인 상담자는 체계적으로 추리하고 체계에 의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체계적으로 추리하고 체계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효과적인 상담자는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담자를 이용한다. 그렇죠? 자신을 좋아한다. 그렇죠? 존중한다. 이런 내용들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내담자를 이용한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그 문장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를 이용한다 라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그죠? 내담자의 욕구도 또 잘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여야 한다. 3번 효과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 그렇죠? 정보 제공도 이제 상담자가 해줘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효과적인 상담자는 가치 판단을 강요함이 없이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무비판적으로 이런 판단 없이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효과적인 상담자는 자기 패배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내담자의 그런 행동을 보다 보상적인 그리고 또는 합리적인 행동 패턴으로 변화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현실 치료에서 글래서가 제시한 8가지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현실 치료 글래서 그죠? 현실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8가지 원리 8가지 원리가 이제 어떤 것인지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치료의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감정보다 행동에 중점을 둔다. 감정보다 행동을 중점을 둔다. 감정보다 행동에 중점을 둔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행동 자동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앞쪽에 있는 바퀴 4개 여기 이제 운전대가 있겠죠. 앞쪽에 있는 바퀴 2개와 뒤쪽에 있는 바퀴 2개의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여기에 행동과 사고, 행동하기, 생각하기, 그죠? 행동하기, 생각하기가 앞쪽에 있는 바퀴, 뒤쪽에는 감정과 신체 반응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앞쪽에 있는 바퀴가 뒤쪽에 있는 바퀴보다 더 움직이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바뀌기 쉬운 것은 행동이다. 그래서 행동을 강조했다. 행동하는 것에 강조했다 라는 거.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둔다. 미래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 이론의 이름에서부터 알겠지만 이제 리얼리티 테라피 현실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현실. 그래서 현재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둔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보기를 한번 살펴보죠. 3번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다짐받는다. 계획을 세워서 그죠? 계획 세우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치료 그 상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플랜을 짜는 거. WDP 과정에서 플랜을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고 거기에 약속
그렇죠? 약속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committed, 그래서 그 약속받는 것, 이것이 현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 네 번째,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는, 그죠? 변명은 금물이다. 변명을 상담가가 이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5번, 결코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획이 실천되지 않더라도, 또는 내담자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네, 결코 내담자를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처벌적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글래서 현실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것이 글래서가 이야기하는 치료의 8가지 원리 중에 포함이 된다. 교재의 그 정답 및 해설에 보시면 글래서의 8가지 원리가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만남 이후에 WDP 과정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 치료의 특징이 되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이론, 내담자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주관적 경험을 존중한다. 맞는 내용이죠. 주관적 경험을 존중한다. 그리고 존경과 긍정적 관심을 통해서 성장을 고양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성장을 고양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원조관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지지한다. 원조관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그죠?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지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인간은 능력이 있고 자기 이해와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치료 과정은 지시적이며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자이다. 네, 치료 과정은 지시적이냐? 지시적이지는 않다.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자이다. 네, 능동적 참여자. 치료자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그죠?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겠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인본주의적인 상담 이론이고,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은 인간 본래의 본성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선하다. 결국에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 그러니까 어떤 외부 조건만 갖춰진다면 인간은 다 자신이 원하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상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내담자 중심 이론은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지시적인 상담을 이제 좀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요 3가지가 정답으로 되겠네요. 보기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절충적 상담, 힐과 오브라이언의 3단계 상담 모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힐과 오브라이언의 상담 모델, 이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은 인지적, 신체적, 대인관계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잠재력 가지고 태어난다. 그죠? 대체적으로 이제 상담 이론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들을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선하게 보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적절하겠죠. 이 상담의 모든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번 3단계 상담 모델이라는 것은 탐색, 통찰, 실행 단계로 구성한다. 그죠? 3단계라고 해서 이제 탐색, 통찰, 실행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3번의 탐색 단계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더 깊은 자기 이해와 그 누구인지 어떻게 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깨닫도록 한다. 깨닫는다. 네, 깨닫는다. 네, 통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탐색 단계가 아니라 통찰 단계다. 통찰 단계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과 5번 보기 살펴보죠. 4번 상담자는 자신의 관점을 내담자에게 부여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상호협력적이고 공감적인 관계 내에서 통찰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통찰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의 대부분의 상담 이론은 이런 방식의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실행 단계에서 선택한 기술, 이 기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힐과 오브라이언이 얘기하는 3단계 상담 모델, 그래서 3단계 상담 모델, 네, 클라라 힐이 얘기하는 상담 모델은 첫 번째로 탐색 단계, 네, 두 번째로 통찰 단계, 세 번째로 실행 단계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실행 단계. 근데 이제 이게 절충주의 상담 모델이니까요. 어떻게 절충을 했냐? 탐색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인간 중심주의, 내담자 중심주의. 그래서 로저스의 이론을 많이 이용해서 탐색 단계는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죠? 그래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런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내담자 중심 이론을 활용했다. 그래서 탐색 단계에는 굉장히 공감적인 태도로 관계 형성을 맺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통찰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통찰,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해나 깨달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실행 단계에서는 이 통찰된 내용들을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훈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데 반해서 실행 단계에 와서는 이제 행동주의 원리들을 이용했다. 행동주의 원리. 그래서 뭐 주장 행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완 훈련이라든지, 자기 주장 훈련이라든지 이런 행동주의 원리들을 좀 적용하는, 그래서 이런 절충적인 모델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색, 통찰, 실행 단계가 이런 상담 이론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 안에 이 이론들만으로 이제 딱 정리했다라기보다는 뭐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힐과 오브라이언의 3단계 상담 모델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면담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와 이제 상담을 하는 인터뷰할 때 그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초점 제공 기술, 초점을 제공한다. 내담자의 행동 저변의 단서를 발견한다. 행동의 밑바닥에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결정적인 요인을 찾도록 돕는 기술이다. 그죠? 행동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동기라든지, 그죠?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격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초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해석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점 제공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내담자가 주제를 자꾸 이탈하거나 산만해질 때 그 주제를 일관성이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초점 제공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보기 내용들을 살펴보죠. 2번 표현 촉진 기술. 네, 표현 촉진 기술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정보, 그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질문을 통하던 아니면 뭐 주제를 선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3번 직면 기술. 직면 기술.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 그죠? 모순을 깨닫는 것이다. 불일치함, 불일치나 모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4번 경청 기술.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내담자의 감정과 사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서 파악하고 듣는 기술이다. 결국에 이제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듣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번 관찰 기술. 내담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의 저변의 단서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결정적인 요인을 찾도록 돕는 것, 이것은 이제 해석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1번. 라포를 형성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라포, 관계, 그죠? 내담자와 어떤 신뢰관계, 치료적인 동맹을 형성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라포 형성 기술로 옳은 것을 골라보죠. 네 가지 이제 그 기억부터 리을까지 보기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기억,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한다. 맞는 내용이 되죠. 니은,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부정적인 감정 표출, 그죠? 이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제하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라는 것도 사실 상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것,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적절하지 않겠다. 디귿, 진실성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한다. 진실성을 갖고 내담자를 대하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내담자가 침묵하는 경우에 즉시 이유를 물어본다. 침묵. 내담자의 침묵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침묵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침묵의 의미를 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유를 물어본다 라기보다는 내담자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조금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미를 탐색하는 것. 왜냐하면 이 내담자의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상담자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유를 묻는다. 좀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상담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지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담사가 초기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지침,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기관의 가치나 기능이 맞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원하면 목표를 설정한다. 기관과 가치가 맞지 않는다면 내담자가 원하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같은 그런 상담을 주제로 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기관의 가치가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상담하기 어렵다. 그죠? 그런 기능이 없다. 라고 할 때, 내담자가 원하더라도, 그죠? 그런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이제 트랜스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내담자가 원한다고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니은 목표 설정 시에 동기부여보다 달성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제 동기부여도 중요한데 그것이 달성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목표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의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디귿, 내담자와 상담자의 목표가 합의되지 않으면 상담자 판단으로 결정한다. 상담자 판단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 리을, 목표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시급성, 그 다음에 달성 가능성 이런 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정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기 내용을 한번 보죠. 니은, 리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인지적 상담이론. 인지적 상담이론에서 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인지적 상담이론. 기억, 로저스, 백, 아들러, 앨리스 이런 그 이론가들은 인지적 상담 기법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 문장만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은 로저스 인지적 상담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 중심, 뭐 내담자 중심주의, 내담자 중심, 백, 아론백 인지치료 맞는 내용이 되겠죠. CT 이렇게 적어보고요. 아들러 개인심리학, 개인심리, 개인심리 상담이론. 그렇죠. 그다음에 앨리스는 REBT.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백과 앨리스 이외에 로저스나 아들러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인지적 상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초자아, 방어 기제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자아, 초자아, 방어 기제 얘들은 정신분석과 관련되어 있죠. 정신분석 이론. 그래서 니은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백은 이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스키마 때문에 자신과 현상에 대한 오류와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스키마, 인지 오류 또는 인지 왜곡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앨리스의 ABCD 모형의 D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위한 논박을 이야기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죠. 디귿, 리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다음 사례에서 윤리적 결정의 철학적 근거로 옳은 것은 윤리적 갈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사례를 보시면 17세 여고생 A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비밀보장을 요구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교사가 비밀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A는 현재 임신 10주째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상담교사는 A와 내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윤리적인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상담자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 이렇게 결정한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보장, 우리 내담자와의 약속, 그죠? 비밀보장이라는 윤리적 가치하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태아의 건강과 복지, 그죠?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보장이나 생명 존중이라는 두 가지가 전체 다 윤리적인 가치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윤리적인 상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절대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이 윤리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여성주의 상담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여성주의 상담. 여성주의 상담. 기억, 여성주의 상담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그죠?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기억의 내용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성역할 그리고 이런 남녀에 대한 성역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제 뭐 가정폭력과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여성에 대한 성역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것들 때문에 그 가정폭력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 문제의 원인이 이런 전통적인 성역할, 특히 이제 뭐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니은 여성 내담자는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자신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자신의 문제가 사회체제에 의한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이제 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자신의 문제가 누구의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사회체제에 의한 결과이다. 사회체제에 의한 결과이다. 결국에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 있다. 원인이. 그래서 여성으로서 또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적 변화, 그렇죠. 이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사회 구조의 변화.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여성주의 상담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변화 추구한다.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여성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내적인 원인 때문에 비롯됐다.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회 체제, 사회 구조, 전통적인 성 역할, 그죠? 사회 구조 때문이다. 내적인 원인이 아니다. 내적인 원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문제가 여성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성 역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성 역할, 그런 성 역할, 가부장적인 성 역할, 이런 전통적인 성 역할은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인터넷 중독의 청소년 상담 전략 중에서 게임 관련 책자, 쇼핑 책자, 포르노 사진 등 인터넷 사용을 생각하게 되는 단서를 없애는 기법은 단서를 없애는 기법. 단서를 없앤다. 보기를 한번 보죠. 1번 자극 통제, 2번 정서 조절, 3번 공간 재활용, 4번 인지재 구조와 5번 둔감법. 그죠? 그래서 단서를 없앤다. 단서를 없앤다는 것은 이제 자극이 오는 단서를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을 통제한다. 그래서 자극 통제법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환경에서 그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되는 단서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자극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틱을 발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관찰해 가지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잔소리를 이제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극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 통제법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6번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7번 인지적 왜곡을 가져오는 자동적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적 왜곡, 자동적 사고,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백이 이야기하는 인지적 오류, 인지적 오류에 대한 유형이 되겠죠. 인지 오류. 1번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정도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지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모두 실패자이다. 최고가 아니면 실패자다. 그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다. 흑 아니면 백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두 가지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런 인지적 오류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선택적 요약. 그래서 이제 선택적 요약이라는 단어는 좀 잘 안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제 선택적 추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택적 추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인지적인 근거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만 걸러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적인 추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근거도 있고 부정적인 근거도 있는데 긍정적인 근거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이제 선택적 요약 또는 이제 선택적 추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택적 추상. 사례를 보면 이제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선생님, 그죠? 긍정적인 단서들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그죠? 부정적인 단서도 사실 발견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선택적 추상으로 이 사례를 인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이제 2번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선생님이 미워한다는 근거도 사실은 없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벌도 줬다 이렇게 했을 때 벌 준 것만 기억해서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선택적 추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례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선택적 추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미워하니까 성적도 나쁘게 줄 거야. 미워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성적도 나쁘게 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미워한다고 해서 성적을 나쁘게 준다? 이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성적을 나쁘게 줄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래서 이 사례는 아마도 파국화에 해당하는 파국화에 굳이 이제 이 사례를 좀 나눠서 인지적 오류로 나눈다면 파국화에 해당한다. 파국화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예견,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예견을 이제 파국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선택적 추상은 긍정과 부정 단서가 있을 때 부정 단서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3번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임의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불특정한 그런 느낌이나 정서들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뚱뚱해서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임의적인 추론을 통해서 근거가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제 임의적인 추론이다. 그래서 임의적 추론을 보시면 충분하고 적절한 근거가 없는데도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4번 개인화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개인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만 빨리 했어도 지하철 화재로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지하철 화재로 사람이 죽은 것이 자신의 어떤 경험, 내적 경험에 의해 귀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 과잉일반화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너무 못생겨서 남자친구가 떠났으니 결혼도 하기 어렵겠지, 그죠? 남자친구가 떠났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결혼을 못할 것이다 라고 과도하게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에 대한 그 내용들의 정의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례를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8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약물남용 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그죠? 약물남용 청소년이다. 기억,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약물남용자로 낙인 찍지 않도록 한다. 그죠? 낙인 찍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겠죠?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이중 진단의 가능성이 높은 심리적 장애는 우울증,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리고 자살 이런 것들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약물남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울이나 품행장애, ADHD, 그다음에 자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청소년 약물남용자들은 약물남용 동기나 형태, 신체적 결과 등에서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DSM-5와 같은 성인 위주 진단 체계에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청소년과 이제 성인이 나타내는 증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을, 가족 문제나 학교 부적응 등의 관련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1차적인 약물 남용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 상담 목표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물 남용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약물 남용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가족 문제, 학교 부적응 이런 관련 요인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을의 문제는 좀 부적절한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로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의 88번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89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